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 출신 강덕구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입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우리 김부겸 총리님 그리고 우리 부처 장관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노고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부겸 총리님, 저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총리님이나 우리 관계부처 장관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네 번째 섰습니다. 종합질의 관련해서 질의 때마다 세수 추계 실패를 우려했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홍남기 부총리는 언제나 그럴 때마다 이번에는 맞다, 더 이상 세수 추계 실패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수 추계 결과가 확인될 때마다 안타깝게도 제 우려는 적중했고 홍남기 부총리의 답변은 결국 오류로 판명됐습니다. 세수 추계 실패도 모자라서 지난 2월 4일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여야가 증액을 합의해도 동의하지 않겠다고 국회에서 발언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우리 김한정 의원에서 질의한 답변 내용의 그 배경을 들으면서 제가 약간은 좀 이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이 좀 아픕니다. 우리 김부겸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홍남기 부총리께서 대제 민주주의를 표방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야 양당이 합의하더라도 추계 증액 편성은 안 된다는 기재부 장관 의견, 물론 제가 배경 설명을 듣고 좀 이해한다라고 했지만 본질적으로 저는 장관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인가라는 부분에서 여전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전후 맥락을 또 부총리께 직접 들어보기도 했고 맥락을 파악을 해보았습니다만은 그런 취지가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우리는 못 따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 우리 재정당국이 쓸 수 있는 여력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물론 저는 그렇다고 하면 좀 더 기재위 때 적극적으로 그런 배경에 대한 설명, 두세 배 넘는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 이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 입장에서 부총리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배경 설명을 했으면, 근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괴감을 느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예를 들면 선출직 의원 입장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부분은 우리 좀 김부겸 총리님이나 우리 그 홍남기 부총리께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의원님, 오늘 제가 모두 발언해서 국회에 뜻을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 재민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남기 부처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소상공인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 부총리님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직접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절규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앞서 김한정 의원님께서 질문한 정부가 제출한 규모의 두세 배의 규모 정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홍남기 부총리의 최종적인 입장은 어떤 거죠? 예, 의원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은 일단 행정부와 입법부 관계에 있어서 예산에 있어서는 일단 행정부가 예산을 무분별하게 쓰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삭감 권한을 줘서 견제가 이루어지게 했고요. 또 정부에 대해서는 또 국회에서 증액에 대해서는 최소한 동의권으로 견제하도록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있도록 한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저는 우리 부총리께서 말한 상권 분립이라는 차원에서 그 입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런데 그거는 장관 입장에서 할 말과 저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 청와대랑 상의를 해봤나요? 의원님,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추경이 23번이 있었는데요. 아니, 그게 일단 제 말은 이 부분에서 청와대랑 상의를 해봤나요? 당연히 청와대하고 조율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까? 저는 예산을 14조 원으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때는 물론 청와대와도 협의도 있고 국무회의 의견도 거쳐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 우리 기재부에서 2021년 세수를 무려 60조 원이나 모자라게 예측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오류가 여러 차례 되풀이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 번 추경을 했다 그러지만 그것도 사실은 기재부의 중차대한 각오로 인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결과적으로 모아주신 세금 60조를 제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은 추경을 하는 이유는 적시에 적기에 하는 이유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 그 홍남기 부총리 포함해서 기재부에서는 뼈아픈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세제실장을 교체하고 바꾼다고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기재부 장관께서는 예를 들면 구조적인 좀 문제가 뭔지 전반적으로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받는 비상 상황에서 추경을 몇 번씩 편성했고 이미 거친 세금이 몇 달이 지나서야 사용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재부 장관께서도 할 말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의원님 뭐 세수 추계를 잘못한 거는 제가 누차례 한 5차례 정도 아니 근데 얘기한 거죠. 계속 그렇게 했고 앞으로는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계속 반복됐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말에 또 어떤 대답이 나올지라는 부분에 대한 여전한 퀘스천 마크가 든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권 재창출 또는 정권 교체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민생 안전이고 민생 문제 해결입니다. 저는 차기 대통령의 덕목 중 가장 핵심이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을 갖췄는가, 그리고 민생 개선을 위해서 얼마만큼 정부와 공직자를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지도자인가라는 부분이 중요한 기준점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3만 5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이면 10만 명이 넘어설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소상공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살을 건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홍남기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뭐 기재부 장관 입장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2~3배 넘는 증액 요구는 무리한 부분이 있다.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상을 뛰어넘는 적극 재정, 적극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부겸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은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뭐 결국은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는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한다면 정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우리 총리님은 여야가 합의하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홍남기 부총리님은 여야가 합의를 해도 예를 들면 이 선을 넘으면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조건이 그러니까 빤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평상시 되면 저는 우리 김부겸 총리님이나 홍남기 부총리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홍남기 부총리님이나 우리 김부겸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평상시라면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이라면 동의를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서민들의 삶이 민생이 어렵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제가 늘 말씀하지만 그러면 이번에 어려우니까 이번에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더 내서라도 해달라든가. 예, 그러니까 아니면 제 말의 결론은 구조를,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예. 우리가 증액에 대한 요청을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 말씀은 이제 알겠습니다. 모두도 감사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총리님,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나라는 부자지만 국민은 가난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나라는 가난하지만 국민은 부자인 나라입니까? 나라도 국민도 지금 다 어려운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상대적으로 그 말씀도 맞지만 저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부자지만 국민은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 상황 속에서 보면 저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미중유 상황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영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빚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안양인데 지하상가 공실률이 30%라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여기에다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영끌이라는 신조가 탄생할 정도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우리 총리님 공감하시나요? 예, 하여튼 뭐 젊은 세대들이 혹시 추경 매수라는 이런 것 때문에
영끌이라고 방금 의원님 표현하셨습니다마는 이 주택 시장에 들어와서 혹시 이분들이 갑작스러운 주택 가격 하락이나 혹은 또 금리 인상에 따른 이런 부담을 이 세대들이 지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정부는 지난해 후반기부터 대출 억제, 금리 인상 등 일련의 전통적인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소상공인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간신히 사업을 버티고 있는데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는 큰 폭으로 늘어났고 이자는 대출금 마저도 이제는 상환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물가 상승, 대출금 인상 이걸로 인해 서민들의 삶은 더욱더 핍박해지고 있습니다. 소비 축은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찬이 돼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반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건 국회의원 입장이 아니고 일반 시민 입장에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하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야 진보요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상상을 뛰어넘는 적극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그런 뜻에 동감을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는 이야기도 솔직하게 얘기하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적극적 고민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해주셔야 정부도 어떤 뭔가를 그러니까 전 제가 여야가 합의하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998년 IMF 시절 국민들은 부도가 나서 가난해진 나라를 구하고자 집에 있는 금부치를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라는 미중의 사태를 맞았을 때 우리 국민들은 생계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 방역 지침에 전적으로 호응했고 따라줬습니다. 총리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IMF 때 나라를 구했던 그리고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 우리 국민들을 지켜야 할 때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뭐 그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김부겸 총리님께서 얘기하신 여야가 합의를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 이 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관계부처 장관에게 좀 권칠성 장관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우리 권칠성 장관 손실보상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플랫폼, 택시, 버스, 돌봄, 예술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학원, 인쇄업 등 그동안 손실보상에서 배제됐던 분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이런 업종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 고민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예. 뭐 사각지대가 제도별로 조금씩 있을 수밖에 없어서 크게 보면 지원 정책 그리고 또 손실보상과 시간이 없어서 그 고민 부탁드립니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출액 10억이 넘는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 피해 규모가 더 심각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10억이 넘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일자리랑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총리님, 지난해 금융기관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금융권의 이런 높은 실적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담보대출과 보증기관의 특례 보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회 취약계층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만기대출 연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 고민 부탁드립니다. 예, 금융위원장이 바로 그 내용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들하고 이런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 계신가요? 네. 이 소상공인들의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3차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라도 영업시간 제한을 좀 완화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적극적 고민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3차 접종 맞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추가 감염, 돌파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미크론 감염 상황을 좀 보고 그걸 해보겠습니다만 시간 제한이 훨씬 더 방역 수정에 효과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당연히 해야 되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국무위원을 포함해서 여야 국회의원님들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을 끌지 않고 정부와 여야가 힘을 모아서 우리 김부겸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큰 틀의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서민들에게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우리가 힘을 줄 수 있는 길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입니다. 그 소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